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025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1차 합격자 발표 있었죠? 1.5배수 내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2차 대비하면 되는데 또 아깝게 떨어진 분도 계실 거고 또 1.5배수 합격해도 최종 합격까지는 험난하죠. 0.5배수가 또 떨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년도 2026년도 26년에 대비를 해야 될 분들은 이제 어차피 해야 됩니다. 또 최종 합격할 분들은 또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갈 길 가는 거죠. 우리 오늘 할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하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다음 카페로 들어오시면 그 내용이 소개해 있는데, 여러분 요 다음 카페에 강산지구학 다음 카페에 보시면 오늘 26일 날 오늘 올려놨습니다.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 보시면, 자, 우선 공부 방향, 이 공부 방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카페에 올라간 그 내용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22개정 교육과정 자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한 분들은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가교율은 2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4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교론, 이 가교론은 일단 24점, 24점은 만점을 받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22개정, 22개정 교육과정은 거의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라기보다 차라리 그냥 반복해서 보는 거죠. 많이 보고 주요 단어를 노트에 따로 적고 나올 만한 걸 예상해서 문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 기초 소양 중에서 뭐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 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사실은 그런 것도 총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총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각 성취 기준 그리고 해설 이것도 같이 공부 좀 해야 되죠. 그래서 24점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오늘 발표된 걸 보면 경기도 쪽이 평균 55점이에요. 1차 컷이. 그러면 24점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31점만 더 따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카트라인 부분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교론 말고 다른 만만한 게 많이 있죠. 해양하고 이 지구물리는 항상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체가 16점, 16점, 전체가 16점. 16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질지구물리가 20점. 그러니까 이건 보면 전체가 되게 5문항이 나오죠. 그 다음 지구물리가 3문항, 지질 3문항. 사실 지질이 훨씬 더 내용이 많죠. 근데 대등하게 나와요, 출제가. 그러니까 누가 가성비 높으냐? 지구물리가 높아요. 지질은 뭐 강물 파트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지엽적인 이 X선 형광 분석기 같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지질은 아주 그냥 정말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너무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출제자 마음이니까. 지질 쪽 파트는 이 상평행도 해야죠. 그 다음에 하성한 파트도 있지. 그 다음에 변성한 파트도 있고, 대지간 파트도 있고, 지질도 파트도 있고, 또 세로네트 같은 게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지구물리 쪽은 어떻습니까? 지구물리는 판구조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진,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중력이상, 이것도 단골 메뉴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지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진하고 중력이상 두 개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어차피 여기 지구물리는 3문제 나옵니다.
산문항. 그러면 산문항 중에서 대개 지진하고 중력은 기본으로 장착돼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판구조론의 판이동 속도 올해도 나왔지만 그거 나올 거냐 아니면 지작이 나올 거냐. 뭐 거의 드물지만 지열이 옛날에 나오지만 지열은 거의 안 나온다 보고 사실은 이 지구물이 정해져 있어, 파트가. 근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지질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것도 세 문제밖에 안 돼, 문항이. 그러니까 공부할 건 많은데 문항이 세 문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천문학은 그래도 좀 나아, 다섯 문항. 다섯 문항인데 이 천문학은 재활용된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죠. 특히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24년도 실전 모의고사에 그대로 그 세차운동, 반시계 돌아가는 거, 그리고 올해 11월 10일 날, 9일 날 우리 다음 카페에 그 천문도 보는 거, 세차운동, 반시계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이렇게 반시계 돌아가는 게 있죠? 그거를 하늘을 올리다 봤을 때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었어요. 그거 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올해 25년 실제 모의고사에서 그 연주시차하고 고유운동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문제 낸 거, 그거가 올해 천문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허블 법칙에서 그 우주 팽창 관련해서 여러분 그 은하단, 천자의 은하단을 향해서 우리 은하에 가까운 쪽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천자의 은하단의 반대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 떨어지는 거하고 그게 다르죠, 이 시선 속도가.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지만 이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은하단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걸 고려하는 그런 문제. 이거는 이미 우리 강산지구학 교재 그림에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런 걸 아마 생소하게 본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익힌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천문학은 어떻게 보면 참 무난한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괜찮게 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천문학은 올해 어떤 게 나올 거냐 하면 그 올해 참 그것도 나왔죠. 그 망원경 문제, 그죠? 이것도 우리 실제 모의고사 올해 25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시야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실제 모의고사 도움이 되는데 25년도는 4회였죠. 그래서 올해 26년도에는 5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 실전 모의고사뿐 아니라 그 기출도 열심히 해놓으면 재정되는 문제가 틈틈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출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왔던 미기출 분야 중에서 나올 만한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지구학 개론에 제법 나왔죠. 삐아메드라든가 돌리네, 그 다음에 또 그런 누대 중에서 그 원생 누대, 그 시기에 대한 거 있죠. 그런 거. 그 다 국가지질공원에 가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 전에도 대학지구학 개론에서 출제된 게 제법 있습니다. 심층순환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나왔고, 난류에 대한 거는, 난류 속에 대한 거는 작년도 24년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하고 다음 카페에 올려드리고, 그 우리 대학지구학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했고, 그 부분이 오류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류도 바로잡아 줬죠.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그 대학지구학 개론 오류에 대한 걸 몇 가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게 나와요. 그게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실제 임용에. 그래서 대학지구학 개론 올해 그 두 번째 강좌에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가 가교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만만하고 가장 쉽고 가장 점수 따기 좋고 24점짜리 제일 많고 제일 첫 번째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이어서 대학지구학 개론 2월 달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천문학 할 거예요. 한 2달 정도 할 거고, 이어서 이 지구물리 지질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해양도 세 문제. 물론 여기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두 개, 그러니까 10점이죠. 대기도 마찬가지로 2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4점짜리 두 개. 이 대기는 뭐 네오라든가 돌풍정선 이런 간단한 거 나왔고, 그 외에 뭐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이 대기는 할 게 많고, 특히 역학은 한 문제는 꼭 들어오죠. 그러니까 역학은 잘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 해당 분야에 들어가면서 기출 그 92년부터
2026년까지 방대하죠. 지금 이미 아마 종합반 듣는 분들은 그동안 92년부터 2025년까지 강의해 놓은 그 기출 해설하는 거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올해 2026년 강의 자료에 그 92년부터 이제 전공 파트별로 그 기출 해설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미기출 분야에 대한 걸 실제 모의고사에서 반영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임용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흔히 말해서 이 지엽적인 거 그런 게 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지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좀 잘 여러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지만 가성비 좋다 하면 두 개, 뭐하고 뭐? 지구물리하고 해양. 가성비가 안 좋지만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거, 지질하고 대기 분야, 요거죠. 그 천문학은 어차피 5문제 나오고 골고루 분야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한 중간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가교론이죠. 24점, 제일 점수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 가교론이 나온 게 그 정해져 있죠. 일단 22개정 교육과정 물어보는 용어 관련된 걸 쓰는 거, 그거는 꼭 몇 개씩은 나오고 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탐구 학습 모형 돌아가면서 나오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꼭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번에도 나왔지만, 이 유의미 학습 중에서, 상위적 학습이냐, 병의적 학습이냐, 하위적 학습이냐, 그런 거. 아니면 가끔씩 이제 상관적 보습이냐, 파생적 보습이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ZPD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그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그 다음에 더 전문가의 도움으로 훨씬 더 높은, 이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 비계를 이제 근무의 예비역에서 올릴 때 그 비계로 해서 근무를 이게 시공할 때 도움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시험에 나왔죠. 실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가교론 파트는 이런 버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개념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는 안 나왔지만 야해학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올해 교육평가 그거 하나 나왔죠. 하나. 그러니까 평가 분야 하나,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한 2개 이상, 그 다음에 탐구 모형, 그 다음 앞쪽에 해당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옛날에 주구장창 자주 나온 게 뭐냐면, 포퍼의 반정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축법, 기납법, 그 다음에 또 그 연역법, 그 다음에 또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에서 3가지, 그 기술적이냐, 탐색 과정에서 아니면 가설 연역적이냐, 아니면 기술적이냐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하죠. 그런 거. 그 다음 모형도 그 STS 모형이냐, 아니면 발견학습 모형이냐, 생성학습 모형이냐, 뭐 이건 다 2차도 관련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출제가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기출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물화생지 가교론을 다 해놔가지고 다른 쪽에 어떻게 나오나 탐색 차원에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지구학 가교론 옛날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만 거의 한 26년 되죠. 가교론도 그 문제만 잘 해놓어도 돼요. 그리고 그 지구학 교육론은 전공하고 결합된 문제가 제법 나오기 때문에 이 전공의 지식이 딸리는 다른 분야의 분들이 이 지구학 교육론을 가르치면 좀 약간 이 배경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교론도 여러분이 잘 듣고 강의 따라오면 얼마든지 24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하게 줌 스터디, 바로 이 줌 스터디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직강 오픈하게 되면 인강도 같이 들을 텐데, 주말에 그 줌 스터디를 개설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줌 스터디가 좋은 점이 뭐냐면, 강의는 사실은 일반 통행 비슷하게 이게
그 아무래도 뭐 직강 듣는 분들 끝나고 중간중간 이제 질문도 받지만 인강 듣는 분들은 뭔가가 질문하려면 이제 카페, 우리 강산지구가 카페 들어와서 질문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 안 되죠. 그래서 줌 스터디를 통해서 켜놓고 얼굴 보면서 물어보고 바로 즉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이해했는가 또 그 확인도 할 수 있고 행성평가를 하면 겸해서 확인 학습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상호 소통이 열려 있으니까 이 줌 스터디를 올해부터 하기로 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만이 아닙니다. 일방이 아니라 이 쌍방으로 열린 줌 스터디를 통해서 원하는 분들은 그 특정한 시간대 주말에 이렇게 시간 열어놓고 서로가 소통하면 얼굴 보면서 바로 하니까 그리고 이해 안 된 즉시 물어보고 또 이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또 내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그 1년 동안 쌓이고 나면 아마 연말쯤 되면 시험 칠 때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최종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년도 안 남았지만 11월까지 1차 따지면 그 1년이라는 기간 내에 그 최종 임용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올해 빡세게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물론 아마 기간제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올인하는 분도 계시죠. 어느 쪽이든 다 좋습니다.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2차 때 도움이 되죠. 왜냐면 애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 또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하니까 뭔가가 좋은 점이 좀 있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이 현장에서 뛰면서 이 교과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교과서도 보니까 교과서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가기로는 또 유리한 면도 있어요. 전공의 기초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를 할 수 있으면 기간제를 하고 그다음 올인을 하는 분들은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기초 바닥부터 하는데 전공 서적 있죠? 예를 들어 천문학 같으면 이제 천천서 그 다음에 이 대기 쪽은 기초가 딸리는 분들은 알기 쉬운 그 대기과학이라고 요번에 기상학회에서 쉽게 만들어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이제 대기역학 파트의 홀턴 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문찬혁 씨가 지은 그 기상학 개론 그런 책도 좀 도움이 되죠. 우리 강상교재도 그 잘 이 단권화 시켜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과학 에센스도 아마 절판이 되긴 했지만 그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같이 보고 그건 이제 여러분 대기 쪽은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거의 무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 파트는 물리해양학 하나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질은 좀 책이 많죠. 공부할 게 많고 하니까 지질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암석학 개론 많이 보시죠. 근데 암석학 개론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대적 지질학이라고 그 책도 좀 두껍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몇 개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볼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지구학 개론, 지질 파트, 지구물리 파트 이쪽 봐두면 특히 지질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 지구학 개론. 그래서 그 여러분이 대학 지구학 개론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 지구학 개론은 일단 임용 합격하고 나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틈틈이 좀 봐두면 도움이 돼요. 이제 고급 지구학 이 교과서도 있지만 대학 지구학 개론이 그 각 전국의 대한민국의 그 교수들이 지구학 교수들이 집필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 교수들이 나중에 임용 출제 이론 일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 대학 지구학 개론이 최신 22 개정에 맞춰가지고 그 편집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도 나오잖아. 그게 22 개정에도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지구학 개론에 가끔씩 이 임용 출제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22 개정과 관련 있는 내용이 대학 지구학 개론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지구학 개론 공부 잘 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번에 질신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강조 안 해도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강의를 해줄 거예요. 이 대학 지구학 개론 할 때는 올해 26년도 그러니까 2025년 2025년 11월 달에 시험 친 1차 그
가결은 빼고 나머지 전체, 그 다음에 대기해양, 직물리 지질 파트에 기출 해설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결론 1월 달에 할 때는 가결론에 대한 기출 해설을 26년도를 포함해서 전체 2000년 초반부터 약 한 25년 쌓인 그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92년부터 26년도까지의 기출, 중요한 기출들을 다뤄줄 겁니다. 이미 기출을 다 한 번씩 옛날에 다루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또 기출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옛날 기출들을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해줄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에 나올 중요한 핵심 내용을 탁탁탁 먼저 짚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하고 이렇게 하고, 기출 해설할 때 상세하게 용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 먼저 제공하고 그에 맞는 기출 해설하면서 거기에서 개념들 알아야 될 거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시간이 모자라면 보충도 하고 좀 기간이 또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래서 봐서 또 시간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게 될 거니까 여러분 잘 믿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 합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강산 카페 열려 있죠. 그 다음에 또 줌 스터디 요거 열려 있죠.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마 이거 매주 하게 되면 야, 이게 굉장히 괜찮네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듣는 거 하고 줌 스터디로 실시간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보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아무도 물어보고 또 힘도 내라고 여러 가지도 들어보고 상담도 하고 뭐 아니면 질문답 그다음에 어떤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든 직강을 듣든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강의만 듣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가 좀 전달하더라도 이 제대로 이해가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줌 스터디에서는 그 주에 배운 거를 질문을 내가 통해서 딱 질문하면 설명해보라. 들어보고 제대로 이해됐다. 좀 모자란다. 이걸 또 알 수도 있죠. 그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고유 번호를 이제 줌 스터디에 등록할 때 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본인 이름이 아니라 그 고유 번호 그거를 이제 줌 스터디 들어올 때 그걸 이제 기재하시면 돼. 그럼 자기 이름은 쓸 필요 없어요. 고유 번호를 딱딱 이렇게 줄 겁니다. 각 사람마다 그걸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알려지기 싫다 하면 음성만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얼굴 넣어놓고, 가능하면 얼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줌 스터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녹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금지가 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이 줌의 그 계정은 지금 일반 계정이라 40분 하고 10분 쉬고 다시 40분 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인데, 나중에 이제 좀 이 줌 스터디에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 그 일반 계정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시간 무제한 주는 계정으로 바꿀 그건 나중에 이제 봤어.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할 거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뭐 일반 계정을 할 거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할 거고요. 또 시간이 필요하면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뭐 사정이 생기면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추석이나 설 같은 끼우면 그때는 이제 좀 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숨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줌도 어떤 경우는 좀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들이 융통성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또 방향을 주면 맞춰서 또 줌 스터디 방향도 조금씩 수정해 나갈 거고, 그 주에 배운 거를 주로 이 토론 형식으로 주로 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 전공 서적을 봤는데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럼 설명해 주죠. 그런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인공지능 요새 이야기하죠. 인공지능 닥치면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잖아. 근데 인공지능보다 더 위대한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보다 더 융통성이 있고, 사실 이 기출 해설을 인공지능이 넣어보세요. 되는가? 안 되죠. 한계가 인용 기출 해설을 친다고 해서 그 풀어줍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저것 자료 참조해서 보아서 자료도 그림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풍부하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줌 스타디를 통해서 실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이상의 그 전문가를 만나서 그걸 실시간에 물어보고 답하고 듣고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줌 스타디예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좋은 점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죠. 디지털 시대니까 얼마든지 줌이라든가 다른 거 필요한 거. 그래서 올해부터 이 전자칠판 이용합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이 일비스에서 보니까 이 프로젝터 빔 쏘는 것도 있고 칠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전자칠판 있는데 전자칠판 활용하면 좋은 게 일단 두 가지가 좋아. 첫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림을 미리 내가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딱 띄워주면 그림 그대로 뜨니까 칠판에 미리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글을 내가 많이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이 그림 미리 다 집에서 자료를 다 쳐와가지고 가져와서 PDF로 띄우면 그대로 바로 뜨니까 여러분 좋죠.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 자료 또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인쇄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필가루가 안 달린다는 거죠. 이 분필하면 이 손에 묻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그림도 나오면 뭐냐면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지루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으로 여러분 교단에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발령 받겠지만 이 패버릿이라고 이 학생하고 같이 보자 하면서 띄워놓고 이 공유하는 그 기능 있죠. 패브렛. 이 패브렛 기능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칠판이 대세니까 앞으로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이제 올해 강의는 이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을 많이 절약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쏟아볼 수 있어요. 좋죠. 그 다음에 또 이 분필가루 안 마시니까 좋고, 여러분도 이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줌 스타디를 활용한다는 거. 이거는 아마 주중에 강의, 직강의는 인강 듣고 주말에 줌 스타디 또 모여가지고 또 한 번 복습 겸해서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얼마나 좋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임용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실시간 또 소통을 위해서 이제 이 카페는 VIP 회원이라고 VIP 회원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줌 스타디 도롱분들은 VIP 회원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소통해서 그 주간에 필요한 거, 아니면 줌 아이디하고 비번 그런 거 해줄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휴대폰, 비즈니스용 휴대폰 하나 개설해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그쪽으로 해서 카톡을 열어가지고, 바로 실시간에 그쪽에 또 카톡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 중인데, 줌을 하다가 카톡도 또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휴대폰을 내가 따로 하나 개설해야 되니까, 이미 비즈니스 휴대폰 하나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또 서로가 또 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도움이 되게 하면 됐죠.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물화생지에 올라간 질문도 우리 전공 게시판에 많이 올려놨죠. 도움이 되는 자료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도 제법 있어요. 세차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천문도 보는 법, 그 다음에 또 연수시차 운동, 그 다음에 고유 운동 이런 거, 기타 또 여러 가지 이런 저거 많이 있어요. 잘 보시면 쭉 한 몇 년 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수강생 전용 자료실에 또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 카페로 수시로 들어오세요. 수강생 신분은 이 수강생으로 등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줌 스타디 들어오면 VIP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다음 카페, 줌 스타디,
그 다음에 강의,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활용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또 카톡을 열어가지고 또 비즈니스 휴대폰으로 카톡 여러분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실시간으로 하면 덜 답답하죠. 뭔가 이게 열려 있으니까 상호 소통이 되면 좋죠.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걸 여러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올해 연간 일정 한번 잠깐 볼게요. 26년 연간 일정 보시면 저게 뭐냐, 1월 달에 가결론, 지금 20년부터 26년도 기출예선인데 작년 가결론 강의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2002년부터 2025년까지 기출예선을 했죠. 그래서 그거 조인트해서 2000년 초반부터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2월 달에는 대학지구학개론. 여기서는 이제 가결론을 제외한 이 올해 기출해설.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92년부터 26년도까지의 기출해설인데 전체 지구물리 지질 대기해양 파트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 5회, 작년에는 4회였죠. 올해는 1회 더 늘려가지고 할 거고, 지금 이때에 이 모의고사 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미기출 분야의 그런 예상되는 모의고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문풀을 듣고 싶은 분들은 2020G가 있습니다. 그 G도 들으면 되는데, 어쨌든 때 필요한 걸 자료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종합반 들으면 이제 2018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죠. 9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출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합반 들으면 기초 다지기도 있죠. 이 하이탑 지구 1, 2에 대한 거에 대한 강의 작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부 모의고사 작년 거 들을 수 있고, 2020G 실제 문풀도 들을 수 있고, 9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도 듣고 올해 연간 완성반에서 9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합반은 요거 합쳐서 듣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종합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합반을 주로 들은 게 제일 좋지만 완성반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줌 스타디 듣는 분들이 종합반하고 완성반은 좀 뭔가 약간의 이 메리트를 이렇게 좀 내가 차등할 겁니다. 이 줌 스타디 들어온 분들은 종합반, 완성반, 일반 단과 들어온 분들, 그 다음에 또 비수강도 들을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비가. 아마 종합반과 완성반은 줌 스타디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고, 단가는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비수강 분은 좀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줌 스타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오늘 26일 날 발표하는 날, 이날 켈러 곡선에 대한 거 2가지 올렸습니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정의원들이 주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게 대기 파트에 2026, 그러니까 2026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2027년도 임용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때 안 나오면 이듬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에 올해는 25년이니까 2026년에 실제 모의고사 5회분에 낼 때에 이 켈러 곡선에 대한 해석 문제를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왜?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꼭 2가지 꼭 필히 여러분 이 2가지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화생지 카페도 내가 간단하게 올려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 내용에 대한 거 여러분
그 공유량이 뭐며, 용해강이 뭐고, 용주력가가 뭐고, 공유력가가 뭐고, 각각의 설명 쫙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앞으로 이제 자료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카페에 올려주고, 줌 스타디에 실시간 소통할 거고, 또 강의에서는 또 피드백한 그 내용을 근거로 강의 내용을 좀 조절해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 나갈 거니까,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임용 합격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계속 잘 듣고 또 실력을 따지면 되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기초가 아주 부실한 분들, 용어가 아주 해결이 안 된 분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 다 다양해요. 그런 사람을 일률적으로 밑바닥부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위에부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용어도 좀 설명해주고, 어떤 경우는 좀 위로 설명해주고 할 텐데, 약간 좀 이런 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질문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카페에서 질문해 줄 거고, 필요하면 줌 스타디 해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의 그 수요를 맞추려면 줌 스타디오 카페 그 수강생 질문실이 열려 있고, 그래서 아직 수강 안 된 분은 자유 게시판에 질문 올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수강생 아닌 분이라도 내가 답변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통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아. 일단 그 가계론에서 말하는 이 비계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 요 수준이라고 하면 그 사람마다 ZPD 이 영역이 다 달라, 올라가는 게. 그래서 좀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낮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잠재적 능력 수준, 즉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까지의 이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걸 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모르는 거 막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ZPD 범위 내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걸 이제 잘 맞추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행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 뭐 질문할 수가 있는 건 직강 분들은 되겠지만 인강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줌 스타디를 열어놓은 거니까, 그 줌 스타디에서 좀 들어보고, 이 수준에서 좀 수업 방향이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조절할 수 있거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강의 듣고 안 된 거 줌 스타디에서 또 해결해서 한번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럼 덜 답답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책 보다가 이렇게 여기는 강의에서 안 했던 내용인데 이거 내가 잘 이해 못 하겠네 하면서 질문하면 또 해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0% 모든 걸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알려줘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겸손하고 겸반자세로 나가야 되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100%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하면서 해 나가면 아마 이 임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면 거의 내년 26년까지니까 얼마입니까? 2009년부터 따지면 거의 16년, 내년까지면 17년, 이 17년째 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니까 내공이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게 그게 눈에 보입니다. 맨 처음에 할 때하고 달리 16년, 1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있고 내용도 많이 알게 되고 기출도 보면서 어떤 수준이 나왔는지 뭐 어느 정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의 눈 시야로 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다른데 요 이야기 하기도 뭐 하지만 지금 또 다른데 강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23년도에 제 10월 달에 그 기출해설 92년부터 그 당시 기출해서 올려놓은 거 있죠? 92년부터 쭉 최근까지 올리는 거, 그걸 강의를 신청해서 들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알 겁니다. 내한테 와서 강의 듣고, 그 다음 24년부터 그분이 강의를 하셨거든. 23년도에 그 기출해설 강의를 몽땅 다 들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출해설 강의를 안 들으면 사실 바닥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어렵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아무래도 기출해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니까 훨씬 좀 강의하기 편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 강의 다른 데 가서 뭐 할 분도 있고, 또 그런 인문학계가 교사로 바로 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출해설을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강의를 좀 듣고 해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예를 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새로 강의하는 분들도 제 강의를 기출해설 강의를 많이 듣고 도움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을 것 같지만 기록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기록 자체가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할 때는 이제 본인의 실명으로 듣는 거니까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게 놀랄 건 없고, 어쨌든 기출해설 들어오면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출해설만으로는 부족하죠. 미기출 분야도 공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나오겠네, 이거는 안 나오겠네,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여러분은 아마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16년 이상 하다 보니까 천재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게 나오겠구나, 어느 게 안 나오겠구나, 이런 감도 오죠.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문제를 푸는 거, 임용 문제를 푸는 거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실제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어려워요. 기존 기출을 약간 변형해서 비틀어가지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런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유행으로서 전에 없던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임용 기출 문제를 보면 감탄할 때가 있어. 이야, 이분들 참 대단하구나. 수고 많았구나. 어쨌든 여러분 아마 그거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때 그거 보면서 야, 이분들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정말 기가 찬 논리적으로 특히 이 천문학 쪽이 그런 게 많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지질 쪽은 좀 약간 지엽적이고 그냥 단순 암기 나오라 별로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지구물리 쪽은 그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행도 있고, 해양 쪽도 이 역학 쪽이 많이 좀 요새 많이 나오죠, 좀 그죠? 그런 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대기족도 그렇지만 어쨌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뭔가 자료를 주고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거, 그런 문제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단순 기평도 좀 필요하니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나오는 출제 유형을 보면 정말 숨어 있다기보다 아주 그냥 뭐 이까지 나오겠는가 할 정도로 X선 행강 분석기,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그건 강물과학 책에나 나오죠. 강물과학 책 여러분 잘 안 보잖아. 그런 거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런 것도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대학 지구학개론에 삐암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돌린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X선 행강 분석기는 아마 조금 맞춘 사람이 좀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냥 라우에 반점해가지고 X선 분석기 이렇게 쓴 분도 계실 겁니다. 행강 빼고 X선 분석기, 뭐 X선 해절 분석기 이렇게 쓴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X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뭐라고 썼으면 뭐 반절은 안 주겠는가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오늘 26일 날 오늘 10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여러분 이제 결판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각자 받아봤을 테니까 그 물체를 했는지 칼체를 했는지도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한 15일 전에 올해는 많이 뽑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뽑았죠. 그리고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익숙해가지고 예상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전국 평균이 65점이었어요. 65.61. 올해는 아마 전국 평균이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거의 벌써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물리는 더 내려왔죠. 물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더만 보니까 경기도 쪽이 이
4점인가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화학 좀 올라가 있고, 생물은 66점 정도 되고, 지구과학 쪽은 이 경기도만 보면 55. 근데 캐타란이 붙었다고 해서 다 붙는 거 아니죠. 2차 잘 봐야 되고, 2차를 잘 봐야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이 나눔이 없어지고, 이 수업 설계 역량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그건 아마 이제 따로 시간을 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떻게 그 모형에 대한 수업을 했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왜 이 학습할 때는 왜 이 탐구 주제 학습할 때 왜 이 모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그런 걸 뭐 설명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거 2차. 나머지 이제 서울을 비롯한 그 세종시 뭐 그다음에 이런 기타 몇 군데 이런 데는 실험을 하죠. 실험이 부담되는 분들은 그 다른 데로 또 가는 분도 계시지만, 실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험은 여러분 그 경북교육청 그 교과서 2009년도에 나온 그 실험하고, 그다음 서울교육청에 나온 실험 그 교과서 있죠. 그거 도움이 되죠. 아니면 이제 그 경북대 대학의 지구학 실험서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어디야? 그 세종시 옆에 있는 대학 거기서 나온 실험서, 이걸 또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일단 서울대 쪽에 실험서도 있지만, 저는 그 집에 이제 제가 서울대를 대학원까지 나왔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강의 들을 때 그 천체 쪽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천체가 그 당시 유경래 교수님이 천체가 가르쳤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지구과학과를 창설하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의 이 천문학 파트를 끌어온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이 천체물리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지구과학 속에 물리 쪽에 있는 천체 물리를 지구과학 속에 끌어와서 이 천문학을 지구과학 속에 편입시켜가지고 천체과학 분야를 들어오게 만든 분이죠. 그리고 전국에 지구과학과를 많이 창설했습니다. 이분의 공로가 큽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각 대학의 교수로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막 정년퇴임 말쯤에 그 최성훈 교수님이 이제 오셨거든. 지금 다 최성훈 교수님이 벌써 퇴직하셨죠.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그 당시에는 막 젊은 상태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80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성 교수님이 천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 파트는 이민성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지구물리는 금병규 교수님. 제가 김병규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이 대학원에서 이 금병규 교수님 도움으로 이 석사학위 지구물리 파트, 물론 이제 제가 천문학 쪽을 좋아했지만 그쪽으로 했고요, 전공을.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은 안희수 교수님. 다 지금 뭐 정년퇴임하고 새로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세월이 흘렀는데 벌써 대학부터 따지면 얼마야? 거의 45년이 흘렀으니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 몰라. 그래서 이 인간 강의한 것도 벌써 지금 내가 경기고등학교에가 90년 초반에 경기고등학교 있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 한 몇 년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성학원이라든가 뭐 다른 데 좀 이게 그 당시 과학탐구 붐이 불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2000년 중반에 임용 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2009년부터 임용할 때 했는데, 초반에 할 때는 거의 뭐 독학으로 공부하다시피 했죠. 특히 가교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학으로 혼자서 해야죠. 가교론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도 대학에 배울 때 또 배운 거지만 또 깊이 있는 거 공부해야 되니까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년 이상 공부하니까 이제는 전공 서적을 워낙 내가 많이 봐가지고 이게 막 연필로 필요한 거 다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또 어떤 거는 오류된 것도 오류 찾아내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암석관계론 같은 거, 오류 같은 거 내가 다 찾아가지고 고치고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천체수도 중간중간 잘못된 거 있죠. 그거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천체서
오류에 대한 거 카페에 2023년도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그래서 그 여러분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으면 천재서 그 오류 오타 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학 지구학개론 오타 오류도 내가 올려놨죠, 카페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임용 강의할 시간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봉사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자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후학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고맙고, 그분들이 또 지구학을 또 많이 해주면 감사하죠. 사실은 그분들이 또 제 강의도 듣고 기출 해설 강의도 듣고 또 도움이 돼서 다른 분들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서로가 지구학이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발령받아가 지구학에 대한 걸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또 지구학에 많이 관심을 갖게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용을 계속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체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지구학에 이 강의하시는 분, 임용 강의 많이 하시는 분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해서 이렇게 또 지구학 자체가 활성화되면 좋죠.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임용에 쉽게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는 항상 마음의 자세가 그래도 이렇게 임용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지구학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기에 여러분이 또 교단에 섰을 때 지구학에 대한 좋은 점 많이 이해해 주면 좋죠. 특히 이제 지구학을 하면, 옛날에 내가 경기고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도 했지만, 뭐냐면 경기고등학교를 가면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플래네타리움이 있어요. 플래네타리움이 뭐냐면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누우면 하늘에 별이 팍 지나가는 참 보이죠. 경기고등학교에 있으면 웬만한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참 시설이 잘 된 겁니다. 그게 옛날에 그때 강의 그 당시에 90년 초반 그때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구호선생님이 그러더만, 자기가 처음에 경기고등학교 발령받았을 때는 경기고등 원래가 강북에 있었죠. 지금 이제 정독도서관이라고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강남으로 청담동 오고 나서 그 당시에는 버스가 경기까지 못 오고 저 멀리 배추받는 끝에서 뺑 돌아가지고 싹 돌아가고 그랬다잖아. 강남이 그렇게 지금 천지개벽했죠, 완전히. 지금은 뭐 아주 센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대치동 쪽은 뭐 학원 중심지가 돼버리고, 보니까 그래서 참 한국은 이 명모삼천이라고 교육을 위해서는 이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그거 보니까 요새 들어보니까 항소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의 선행학습하는 학원인데, 그게 300명 뽑는데 1,800명이 왔나? 그래서 뭐 그걸 들어가기 위한 또 시험을 치고 항소고시라고, 항소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송아지 학원이라고 뭐 거기도 생겼다잖아.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합니까? 지금 사실은 공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교육 쪽이 너무 이렇게 팽창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일단 스스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게 보조적인 거야. 이 강의가 주가 되면 안 되죠. 강의 듣는 게.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 또 들어보고, 또 어떤 거 서로 소통하면서 알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죠. 항상 공부의 주체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든가 다 이건 보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해결해 나가야 되고, 결국 1차, 2차 다 여러분이 해결해 나갈 짐이에요. 그걸 이제 옆에 도움을 받거나, 전공서적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스타디 도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단기간에 하는 분도 계시고, 몇 년에 걸쳐서 또 합격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은 16년간 강의 들은 분 상당수가 지금 현직의 교단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연락 와요. 그래서 참 서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직강 드는 어떤 분이 굉장히 끝나면 천천서 막 질문 물어보고 강의 끝나고 그러다 보니 여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1차에 겨우 붙었어요.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근데 이분이 기간제를 좀 했기 때문에 결국 2차 뒤집기를 성공해가지고 2차까지 붙어가지고 최종 합격했어요. 서울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서울에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서울에 발령 받다 보면 나중에 그분 만나면 제 이야기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에 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울산도 계시고 또 세종시도 계시고 대전도 있고 강원도도 계시고 많아요. 경남도 있고 강주 쪽도 있고 그다음 전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다 강의 들으면서 도움도 되고 서로 그런 올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강의 듣는 분 또 내년에 합격하면 또 마찬가지 또 좋은 결과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줌도 듣고 이 스타일 통해서 이야기 또 쌍방으로 이야기 나누면 참 좋죠. 일방보다 쌍방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하라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그래서 들어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선행학습 들어보고 이 선행개념 들어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조절해주고 또 필요하면 5개념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런 걸 좀 발문을 또 해보고 그게 이제 2차 때 탐구 모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제 전체 쪽이 2차가 나왔죠. 올해는 이제 전체가 계속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달아서 나온 적이 옛날에 2014년도 있었지만 올해는 아마 지질 아니면 지구물리 아니면 대기해양이 나올 텐데 여러분 아마 2015 개정 교과서가 현재 중3, 중2 그다음 고등학교 있는데 지금 2022 개정은 중1하고 그다음에 고1 과정만 지금 나와 있고 이제 내년도는 이제 중1, 중2 다 또 2022 개정 교과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좀 할 거냐 하는데 이 15 개정하고 22 개정을 두 가지를 다 하시면 좋아요. 그게 맞는 걸. 왜냐하면 아직 교과서 나오지 않은 거는 2차 때 낼 리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교로 문제는 당연히 낼 수 있겠지만 2차 관련된 거는 15 개정 나와 있는 거, 22 개정 나와 있는 거 그걸 다 교과서 분석해 놓으시고 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2차에 대한 것도 이 카페에 들어오면 2차에 대한 것도 좀 소개돼 있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카페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수강 지금 계속 드는 분들은 VIP 회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래가지고 합격되면 계속 추가로 내가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결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임용 최종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1차 붙고 2차 붙는 과정이 험난하기도 해요. 특히 1차가 1.5배가 먼저 포함이 돼야 돼요. 1.5배수 들어가면 그다음 거기 또 치열하게 또 1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붙는데 어느 쪽이 될지는 이제 결국은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가교론 철저하게 자기께서 소화시키고 22개정 철저하게 공부하고 대학지구학개론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천체설을 중심으로 하는 천체가 그 다음에 이 지구물리 지질 그 다음에 이 해양 대기 이 파트를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92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의 모든 기출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소화시키면서 응용력을 기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놓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제 모의고사 통해서 한번 연습하고 또 새로운 미기출 분야의 실제 모의고사 나오는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항상 예상해도 예상을 비트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뒤통수 친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도 내죠. 그래서 예상 못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마다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 예상 못한 문제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상한 것만 잘 해놔도 사실은 1차에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더 하려면 이 미기출까지 다 해놓으면 좀 더 높은 성적으로 1차를 통과하고 2차까지 해서 최종 합격하기가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죠. 어쨌든 그런 때가 가장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어느 걸 버리고 어떤 걸 좀 취할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다 할 거냐.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 안 나올 것도 하고 나중에 보면 그 대기는 겨우 3문제 나오는데 그 3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 고생했나 하면 흠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면 나올 것만 탁 하면 될 텐데 하는데 나올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올 만한 예상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제 나올 만한 하다가 했는데도 또 예기치 않게 또 다른 데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이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는 거야. 나올 걸 집중해서 해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차는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서는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재학지구학 개론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내가 줌을 통해서 여러분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 또 서로가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여러분 의견에 맞춰서 또 이야기도 할 거고 어쨌든 이 쌍방이 소통이 되는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2026년 내년도가 되겠죠. 올해는 25년 지금 올해가 12월 26일입니다. 오늘 1차 발표하는 날이라서 이날 지금 날 잡아가지고 지금 요 이야기 좀 해주고 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이 강의를 시행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미리 집에서 그려놓은 그림 있죠. 준비한 그림 그 그림을 이렇게 바로 띄워가지고 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내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바로 보면 도움도 발휘되고 괜찮죠. 여러분한테도 좋을 거야. 또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강의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5시간 했으면 지금은 이 전자칠판을 이용하면 7시간, 8시간 분량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7시간, 8시간 옛날에 칠판으로 했을 때 효과를 전자칠판은 한 2시간 만에 다 할 수도 있다니까. 그만큼 시간을 단축하고 여러분도 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니까 덕이 되죠.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전자칠판을 잘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줌 스타트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휴대폰을 통해서 필요하면 카톡으로 또 서로가 소통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 학회에서 또 좋은 소식 들려주면 그거 고마운 일이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거 하다가 또 중간에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도 어떤 거 가끔씩 카페로 들어와서 질문하는 분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 내가 또 질문도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 관련된 것도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항상 딴 카페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자주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듣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대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잘 맞는 강의를 찾아가지고 듣고 또 겹쳐서 들어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합격만 되면 그거 좋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내년 2026년 내년에 여러분이 좋은 여러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1월 초에 개강 강의에서 가교로부터 시작하는 강의에서 보고 줌 스타디에서 여러분 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줌 전자칠판 어떻습니까? 좀 좋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올해 2025년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2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2차 또 준비 시작해야 되겠죠? 했는데 또 최종에서
붙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도 또 생길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준비해야 되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1차 붙은 사람이 2차 떨어지면 1차는 유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한국사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지만 5년 동안 유효하니까, 다른 거는 전공은 안 그렇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어려우면 1차 작년에 붙었는데 올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가 계속 붙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문제가 어렵고 쉽고 계속 바뀌는 거니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잘해봅시다. 자, 화이팅! 여러분 모두.